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지난주까지 따뜻했던 날씨가 이번 주부터 갑자기 추워졌어요. 날이 갈수록 날씨 변화가 많고 또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그런지 유난히 올해는 가을이 끝나가는 게 아쉽게 느껴집니다. 아니면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신기하게도 나이가 들면서 꽃이나 나무, 산과 같은 자연을 보면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더라고요. 저희 엄마 세대 분들의 카톡 프로필 사진을 보면 꽃사진이 유난히 많은데요. 예전에는 그 사진들이 촌스럽다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점점 이해가 됩니다. 저도 올해는 단풍을 보는 게 너무 좋아서 많이 구경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을이 가고 차갑고 매서운 바람이 부는 겨울이 왔습니다. 따뜻한 방바닥에 눕는 게 행복한 계절이 시작됐어요. 한국의 겨울 문화라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온돌이잖아요. 밖에서 무척 춥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발바닥이 따뜻하면 그게 또 그렇게 행복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보다 더 추운 나라에 온돌 문화가 수출되면 그 나라 사람들이 좋아하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얼마 전에 알게 됐어요. 한국 사람들은 밤에 잠잘 때도 뜨끈한 바닥에서 자거나 전기장판을 틀고 자는 걸 매우 좋아하는데요. 반대로 춥게 자야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는 나라가 꽤 있더라고요. 핀란드, 독일, 폴란드처럼 유럽 북쪽에 있는 추운 나라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밤에 오히려 춥게 자기도 하고 심지어 아이들이 낮잠을 잘 때 유모차에 눕히고 집 밖에서 재운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양말을 일부러 신기지 않을 때도 있다고 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 진짜 충격받았어요. 한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한국에서 이렇게 하면 아마 아동학대로 신고당할지도 모릅니다. 제 아들이 아기였을 때 양말을 안 신겨서 공원에 나가면 한여름에도 할머니들이 엄청 걱정하셨어요. 아기가 양말을 안 신어서 추울 거라고 말이죠. 그런데 추운 날 밖에서 재운다니, 와, 정말 놀랐습니다. 물론 조금 춥게 지내는 것이 몸에 더 좋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춥다는 기준이 한국과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국의 온돌 문화가 다른 곳에서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겨울을 지내는 방법이 한국과 완전히 달라서 굉장히 놀랍고 신선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왜 한국에서만 유독 온돌 문화가 많이 발달하게 된 건지 말이죠. 그래서 찾아보니 크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 여름과 겨울의 기온 차이가 무척 크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1년 내내 추운 나라라면 집을 따뜻하게 지으면 되고 더운 나라라면 시원한 집을 지으면 되는데요. 하지만 한국은 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에는 너무 추운 나라죠. 극단적인 두 계절을 잘 지내기 위해서 온돌은 아주 좋은 시스템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돌 문화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재료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불을 피울 수 있는 많은 양의 장작이에요. 즉, 나무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은 에너지 자원이 다양해졌지만 옛날에는 나무가 가장 큰 자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영토의 70%가 산이기 때문에 장작을 구하기 아주 좋은 조건이었던 겁니다. 이것이 온돌 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온돌 문화를 발전시키고 유지하며 오랫동안 살아왔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한국 사람들은 몸이 아프면 제일 먼저 뜨거운 바닥을 찾아요. 뜨거운 방바닥에 누워서 땀을 쭉 흘리고 나면 아픈 게 좀 나아지거든요. 이렇게 뜨거운 바닥에 누워서 허리나 등을 뜨겁게 찜질하는 것을 지진다라고 표현합니다. 저도 겨울이 되면 방바닥에 누워서 몸을 지질 때가 많은데요. 특히 몸살 기운이 있을 때 이렇게 몸을 지지고 땀을 흘리고 나면 몸이 개운해집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찜질방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은 온돌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온돌의 온은 따뜻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 온이란 글자는 따뜻하고 포근하게 느껴집니다. 생각보다 이 한자가 쓰인 단어가 꽤 많은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단어는 바로 온도예요. 따뜻하거나 차가운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바깥 온도, 실내 온도, 물 온도 등등 평소에 정말 많이 써요. 예를 들어 바깥 온도와 실내 온도의 차이가 너무 크니까 감기 조심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온도라고 하면 매우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앞에 다른 글자를 붙이면 좀 더 구체적인 의미를 갖는 단어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체온 또 기온이 있어요. 체온은 몸의 온도를 뜻하고요. 기온은 공기의 온도, 즉 바깥 공기의 온도를 의미합니다. 아이들의 체온은 어른보다 조금 더 높아요.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영상 3도, 밤 기온은 영하 8도입니다.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또 겨울이 되면 정말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 바로 온수, 즉 따뜻한 물입니다. 겨울에 온수가 없다면 정말 너무너무 힘들겠죠. 그런데 요즘에는 일부러 찬물로 샤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찬물로 샤워하는 것이 더 건강해진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또 온수라는 글자는 정수기에서 볼 수 있는데요. 찬물을 냉수, 뜨거운 물을 온수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온수를 거꾸로 읽으면 수온이잖아요. 수온은 온수와 다른 단어로 물의 온도를 의미합니다. 수온이 너무 낮아서 지금 수영하면 위험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전 세계적으로 많이 관심 갖는 주제입니다. 바로 온난화인데요. 보통 지구온난화라고 많이 말합니다. 지구의 기온이 높아지는 현상을 의미해요. 이 단어에서 온은 따뜻하다는 뜻이지만 다른 단어들과는 다르게 너무 따뜻해져서
문제가 생긴다는 뉘앙스가 강합니다. 실제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기온 변화가 많이 생기고 또 허리케인, 태풍, 폭염, 한파 등 자연재해도 잦아지고 있죠. 그래서 지구온난화라는 말에는 부정적인 느낌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온도와 관련된 단어들을 살펴봤는데요. 실제로 만지거나 마셔서 따뜻함을 느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의 말이나 표정, 행동으로 인해 따뜻함을 느낄 수도 있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친절하거나 잘해줬을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서 따뜻함을 느끼고 감동을 받으니까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온 글자가 들어간 표현 중에서 마음의 따뜻함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멤버십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오늘은 따뜻함을 나타내는 온 글자가 들어간 단어를 살펴봤습니다. 실제로 손에 느껴지는 따뜻함을 표현하는 단어들과 마음으로 느껴지는 따뜻한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까지 같이 알아봤어요. 이렇게 하나의 의미를 가진 글자를 다른 글자와 조합하여 다양한 의미와 뉘앙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한국어의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설명한 글자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K진의 한국어 팟캐스트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멤버십 전용 영상을 보실 수 있고 이 영상의 한국어 스크립트 PDF 파일을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가입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응원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단어는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올해 한국은 정말 많이 더웠어요. 비도 많이 왔고요. 언제나 한국의 여름은 덥고 습하지만 올해는 정말 역대급이었습니다. 밖에 나가는 게 약간 무섭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렇게 엄청났던 여름이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여름이 드디어 끝나가고 있어요. 한국에는 절기라는 게 있어요. 한국의 계절은 크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4개로 나누지만 1년의 계절을 24개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걸 절기라고 불러요. 그 24개의 절기 중에서 처서라는 게 있어요. 늦여름 더위가 물러난다는 날이에요. 다시 말하면 진짜 가을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해요. 아무리 여름이 더워도 처서가 시작되면 더위가 꺾이거든요. 처서와 관련해서 이런 말도 있어요. 처서가 지나면 모기 입이 삐뚤어진다. 모기는 여름에 우리를 엄청 괴롭히죠. 그러다가 날씨가 서늘해지면 갑자기 사라지는데요. 처서가 지나면 날씨가 서늘해져서 모기가 사라진다는 의미예요. 입이 삐뚤어져서 더 이상 사람을 물지 못한다는 거죠. 물론 현실은 처서가 지나도 모기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지만요. 그래도 처서가 지나면서 시원해지는 건 맞아요. 올해는 유난히 처서를 기다려왔어요. 빨리 이 엄청난 더위를 피하고 싶었거든요. 2024년의 처서는 8월 22일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남편과 매일매일 처서가 며칠 남았는지 디데이를 세면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처서가 지난 다음 날부터 정말 거짓말같이 아침과 저녁 공기가 달라졌어요.
물론 낮에는 여전히 조금 더워요. 하지만 오후 6시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공기가 서늘해지고 기온이 떨어지더라고요. 또 아침 공기도 시원하고 상쾌해졌어요. 그래서 학교 가는 아들도 매일 기분 좋게 등교를 해요. 그러다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24절기는 어떻게 만든 건데 이렇게 정확할까?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저는 당연히 절기가 음력이라고 생각했는데 양력이더라고요. 중국에서 시작되었는데 한국에 들어온 건 조선시대 무렵이라고 해요. 농사를 짓는데 사계절만으로는 힘들어서 24절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럼 한국 사람들은 24절기를 다 알고 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저도 절기를 모두 알고 있진 않아요. 아마도 제가 농사를 안 지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알고 있는 몇몇 절기가 있어요. 봄이 시작되는 날은 입춘. 1년 중 낮이 가장 긴 날은 하지. 가을이 시작되는 날은 입추. 가을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날은 처서. 겨울이 시작되는 날은 입동. 1년 중 낮이 가장 짧은 날은 동지. 이 정도는 사람들이 자주 이야기하고 챙기기도 해요. 특히 동지 때 한국 사람들은 팥죽을 많이 먹어요. 낮이 가장 짧기 때문에 반대로 밤이 가장 긴 날이죠. 그래서 귀신이나 악마같이 나쁜 기운이 강해진다고 생각했어요. 팥의 붉은색이 이런 나쁜 기운을 없앨 수 있다고 믿어서 옛날 사람들은 동짓날에 팥죽을 먹었어요. 지금도 팥죽을 챙겨 먹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팥이 뭐냐면요. 여러분 붕어빵 아시나요? 붕어 모양으로 만들어진 빵이에요. 그 안에 들어간 것이 팥이에요. 부드럽고 달달해서 저도 팥을 많이 좋아해요. 한국에는 팥이 들어간 과자도 많고 아이스크림, 빵도 많아요. 어쨌든 이제 9월부터 한국의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되고요. 추석이 지나고 10월이 되면 한국 날씨는 정말 최고가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한국 여행을 계획하신다면 10월에 오시는 걸 적극 추천해요. 하늘은 높고 기온은 적당히 쌀쌀하고 습하지 않고 공기가 맑아요. 그래서 축제도 많고 지방으로 여행을 가는 사람도 많아져요. 또 한국에서 등산하기에 최적의 날씨가 됩니다. 한국의 가을산은 정말 아름다워요. 단풍이 들면서 산이 알록달록해지거든요. 저희 집 뒤에는 작은 산이 하나 있어요. 등산이나 하이킹 하기에 정말 좋은 코스가 있는데요. 저도 날씨가 조금 더 시원해지고 단풍이 들면 등산을 하려고 해요. 산 공기를 마시면서 땀을 흘리는 건 정말 기분 좋은 일이거든요. 한 번쯤은 꼭 한국에서 등산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한국의 절기 중에서 처서에 대해서 얘기해 봤어요. 반가운 가을바람에 기분이 너무 좋아져서 이 기분을 꼭 여러분께 전하고 싶었거든요. 저의 행복한 기운이 꼭 여러분께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수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날씨가 정말 너무 더워졌어요. 작년에도 정말 더웠는데 올해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한국 사람들은 여름 음식을 많이 찾게 되는데요. 한국의 여름 음식이라고 하면 흔히 냉면, 삼계탕, 팥빙수 등을 떠올리지만 사실 그보다 더 자주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한국인에게는 아주 평범한 음식이지만 아직 외국에는 잘 안 알려진 것 같아요. 오늘은 아직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한국 여름 음식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팟캐스트 중간중간에 쉐도잉을 할 수 있는 문장이 나오는데요. 문장을 듣고 꼭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한국어 발음과 말하기에 도움이 될 겁니다. 또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PDF 파일과 쉐도잉을 위한 추가 영상을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껏 들어보지 못한 특별한 한국 여름 음식, 지금 시작할게요. 첫 번째는 콩국수입니다. 콩국수는 삶은 콩을 곱게 갈아서 만든 콩국물에 국수를 넣어 먹는 음식이에요. 콩을 갈면 무척 고소하거든요. 두유 맛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콩국물은 두부처럼 뽀얀 색이 많기 때문에 콩국수를 처음 보면 크림 파스타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콩국수를 정말 좋아해요. 콩의 담백하고 고소한 맛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시원한 콩국수를 먹으면 더위가 싹 달아납니다. 게다가 포만감이 장난 아니에요. 단백질이 풍부해서 조금만 먹어도 엄청 배부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다이어트 식사로도 인기가 많아요. 저도 가끔 콩국물만 음료수처럼 마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콩국수에 대한 재미있는 논란이 있습니다. 바로 콩국수에 소금을 넣어 먹는지 설탕을 넣어 먹는지에 관한 얘기인데요. 콩국물에는 간이 거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국수가 나오면 각자가 원하는 만큼 소금이나 설탕을 넣어서 먹어요. 그런데 이게 지역마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전라도 지역에서는 설탕을 주로 넣어 먹고요. 경상도 지역에서는 소금을 주로 넣어 먹거든요. 그래서 가끔 두 지역의 사람들이 만나서 콩국수를 먹으면 상대방에게 이상하게 먹는다면서 서로 놀리기도 합니다. 콩국수를 먹을 줄 모른다고 서로 장난치는 거예요. 저는 경상도 사람은 아니지만 소금을 넣어 먹는 걸 좋아해요. 살짝 짭짤하게 먹는 콩국수가 더 맛있게 느껴지거든요. 콩국수가 달면 저는 두유 먹는 느낌이라서 조금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시원한 콩국수와 맛있는 배추김치를 같이 먹으면 아주 건강한 끼니를 먹은 느낌이라 뭔가 뿌듯하고 기분이 좋아져요. 전통시장에 가면 콩국물을 페트병에 넣어서 팔기도 하고요. 콩을 불리고 삶아서 믹서기로 곱게 갈면 되기 때문에 집에서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기회가 되면 여러분도 꼭 한번 드셔보세요. 맵지 않고 건강한 요리이기 때문에 누구나 먹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따라해 보세요. 여름이면 고소한 콩국수를 찾는 사람이 많아요. 콩국수는 단백질이 풍부해서 건강한 식사로 인기가 많아요. 다음은 오이냉국입니다. 이 음식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거의 한국인이 다 되신 겁니다. 오이냉국은 무더운 여름철에
입맛을 돋우기 위한 대표적인 차가운 국이에요. 냉이란 말은 차갑다라는 뜻으로 냉국은 차가운 국이란 말이거든요. 냉면도 역시 차가운 면이란 뜻입니다. 어쨌든 오이 냉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이가 꼭 필요한데요. 소금에 절인 오이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냥 오이를 채 썰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식초, 설탕, 소금을 찬물에 넣어서 육수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육수를 썰어둔 오이에 부으면 오이 냉국이 완성됩니다. 더 시원하게 먹고 싶을 때는 얼음을 띄우기도 하고요. 오이와 미역을 함께 넣어서 오이 미역 냉국으로 먹기도 합니다. 오이 냉국은 냉면처럼 약간 새콤한 맛이 나요. 그래서 사람마다 호불호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오이 냉국을 정말 좋아하세요. 여름이 되면 빠짐없이 늘 오이 냉국을 만들어 드십니다. 저희 집은 소금에 절인 오이를 주로 사용하는데요. 소금에 절인 오이는 육수에 따로 소금을 넣을 필요가 거의 없어요. 오이로부터 짠 맛이 육수로 퍼지기 때문이에요. 저도 여름이 되면 오이 냉국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육수를 만드는 것이 생각보다 은근히 귀찮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냉면 육수를 사서 거기에 오이와 미역을 넣어 먹기도 합니다. 마트에서 파는 냉면 육수로 만들어도 맛이 아주 좋거든요. 너무 더워서 입맛이 없고 음식을 만드는 것도 지칠 때, 그럴 때 쉽게 만들 수 있고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음식. 오이 냉국은 아주 오래전부터 여름에 한국인들이 자주 먹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여기서 잠깐 따라해 보세요. 한국 사람들은 여름에 시원한 오이 냉국을 자주 먹어요. 오이 냉국은 냉면처럼 새콤한 맛이 나서 호불호가 있어요. 여러분, 묵이란 음식을 들어본 적 있나요? 묵은 젤리처럼 말캉한데요. 한국 고유의 음식이에요. 보통 도토리, 녹두, 메밀가루를 물과 함께 끓인 뒤 천천히 식히고 굳혀서 만듭니다. 입에 넣으면 매우 부드럽고 미끄럽게 넘어가요. 또 약간 쫄깃한 느낌도 나고요. 묵 자체는 맛이 거의 안 느껴지지만 양념을 곁들이면 아주 맛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여름철 시원한 식사로 묵을 자주 먹는데요. 그 중에서도 도토리 묵사발은 대표적인 여름 음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도토리 묵은 도토리 가루로 만든 묵인데요. 동치미 국물이나 냉면 육수 혹은 김치 국물에 채를 썬 도토리 묵을 넣어서 함께 먹는 음식이에요. 이때 고명으로 김치나 오이, 김 등을 함께 넣어서 먹습니다. 그리고 원한다면 밥을 말아서 먹기도 해요. 그런데 특이한 점은 다른 여름 음식과는 달리 육수를 따뜻하게 만들어서 겨울에도 먹는다는 거예요.
따뜻하게 먹는 것은 도토리 묵밥이라고도 하는데요. 즉, 육수를 차갑게 하면 여름 음식이 되는 것이고요. 육수를 따뜻하게 하면 겨울 음식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도토리 묵밥을 좋아한다는 말이겠죠. 도토리 묵은 열량이 낮고 소화도 잘 되는 음식이에요. 무침으로 먹을 때에도 다른 야채들과 함께 곁들여 먹기 때문에 훌륭한 다이어트 식사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도토리 묵밥, 묵사발도 좋지만 도토리 무침을 더 좋아해요. 아삭한 야채와 말랑한 도토리 묵을 같이 먹으면 아주 잘 차려진 샐러드를 먹는 느낌이 들거든요. 도토리 묵은 마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고요. 저희 엄마는 집에서 만들어 드시기도 하십니다. 그만큼 한국에서는 아주 일상적인 음식 중 하나예요. 여기서 잠깐 따라해 보세요. 묵사발은 한국의 대표적인 여름 음식이에요. 더운 날엔 도토리 묵이 속을 편하게 해줘요. 다음은 특히 여름에 한국인들이 많이 먹는 라면인데요. 이 라면은 여름 판매량이 곧 그 해의 매출이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여름 하면 이 라면이 빠질 수가 없는데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멤버십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이번에는 디저트류를 소개해 볼게요. 한국의 대표적인 여름 과일, 바로 수박인데요. 수박을 그냥 먹기도 하지만 수박 화채를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얼음이 동동 떠 있는 수박 화채는 진짜 시원하거든요. 수박 화채를 만드는 방법은 정말 많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 수박 화채의 가장 중요한 재료는 수박과 우유, 그리고 사이다입니다. 어떤 사람은 딸기 우유를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탄산수와 과일청을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오리지널은 우유와 사이다로 만드는 거예요. 우유와 사이다를 1.5대 1 비율로 섞고 그 안에 수박과 다른 과일도 원하는 만큼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설탕을 더 넣거나 꿀을 더 넣을 수도 있는데요. 사이다가 이미 달기 때문에 안 넣어도 맛이 좋아요. 화채는 생각보다 역사가 오래된 한국 전통 디저트예요. 고려시대부터 시작되어 조선시대 궁중이나 양반가에서도 즐겨 먹었던 음식이거든요. 예전에는 각 계절에 맞는 과일이나 꽃을 넣고 거기에 꿀이나 오미자를 넣어서 먹었는데요. 그것이 이어져 내려와 지금은 수박 화채의 형태로 즐기게 된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수박 화채를 정말 많이 만들어 먹었는데 지금은 한국 디저트가 워낙 발달해서 예전보다는 덜 먹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수박 화채는 여름에 빠지지 않는 디저트이긴 합니다. 여기서 잠깐 따라해 보세요. 수박 화채는 달콤하고 시원해서 여름에 딱이에요. 화채는 남녀노소 모두 좋아해요.
자, 마지막으로 음료수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계절을 가리지 않고 즉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정말 많이 먹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이 되면 빠지지 않는 음료수가 있어요. 바로 과일청에 탄산수를 섞어 마시는 겁니다. 매실청, 오미자청, 유자청 등 전통 과일청에 탄산수를 섞으면 마치 고급 카페에서 파는 에이드처럼 아주 훌륭한 음료수가 돼요. 한국인들은 과일청을 담그는 것에 아주 익숙하거든요. 또 과일청을 많이 담궈서 주변 친구들이나 가족끼리 나눠 먹는 것도 아주 좋아합니다. 그만큼 과일청을 좋아하기 때문에 마트에서도 팔고 카페나 베이커리에서 직접 담근 과일청을 팔기도 합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과일청 한 종류씩은 대부분 갖고 있어요. 따라서 여름의 과일청 음료수를 집에서 간단히 즐기는 것이 일상이고요. 커피나 다른 음료수보다 건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까지도 많이 좋아하는 음료수입니다. 과일청마다 특별한 효능도 있는데요. 매실청은 새콤달콤한 맛으로 소화가 잘 되게 돕는 효과가 있고요. 오미자청은 달콤하고 새콤하고 약간 쓴맛도 느껴지는데 여름철 기력을 회복하는데 좋다고 합니다. 또 레몬청은 비타민 C가 많아서 피부에 좋다고 하고요. 유자청은 상큼하고 쌉쌀한 맛으로 감기 예방과 피로 회복에 좋다고 하죠. 이렇게 과일마다 맛과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과일청을 선택해서 시원하게 먹는 재미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름에 오미자청에 탄산수를 섞어 먹는 걸 좋아하는데요. 달콤하고 상큼하고 살짝 시기도 하고 쌉싸름하기도 해서 여름에 탄산수에 넣어서 차갑게 마시면 아주 시원하게 느껴져요. 혹시 여러분이 지금 한국에 계신다면 혹은 여름에 한국을 오게 된다면 오미자청 에이드를 꼭 한번 드셔보길 추천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잠깐 따라해 보세요. 과일청에 탄산수를 섞으면 시원한 음료수가 돼요. 오미자청 에이드는 여름에 인기 있는 건강 음료예요. 오늘 소개한 6가지 음식은 한국 사람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음식이에요. 한국을 대표하는 맛이 매운맛이라면 한국 여름을 대표하는 맛은 새콤한 맛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여름 음식에서 새콤한 맛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아마 여름에는 너무 덥고 입맛도 없고 게다가 땀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약간 자극적인 맛의 음식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한국을 좀 더 깊이 느껴보고 싶다면 오늘 제가 소개한 한국 음식을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음식을 가장 먹어보고 싶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오늘 소개한 쉐도잉 문장의 PDF 파일을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고 쉐도잉 연습을 위한 추가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가입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수다는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지금 한국은 아주 추운 겨울이에요. 낮 기온이 주로 0도 혹은 0도 이하고요. 밤에는 마이너스 10도까지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밖에 나갈 때 목도리나 장갑 없이 나가기 좀 어려운 날씨예요. 저는 사실 밖에 나가는 것보다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요. 추운 겨울이 되면 더더욱 집에 머무는 걸 좋아해요. 특히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날 집에서 커피를 내려 마시면 정말 행복하거든요. 이렇게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여자를 집순이, 남자를 집돌이라고 말해요. 여러분들 중에서 저처럼 지독한 집순이 집돌이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쨌든 겨울철에 집 밖으로 잘 안 나가서 원래 방한용품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요. 이번에는 시위 참석하려고 준비물을 챙기다 보니 여러 가지 방한용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사용하고 있었던 겨울철 아이템, 그리고 한국에서 많이 쓰는 방한용품을 몇 가지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가장 인기 있는 아이템이죠. 바로 핫팩입니다. 원래 핫팩이 이렇게까지 인기 아이템은 아니었어요. 겨울에 야외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영화나 드라마 야외 촬영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많이 사용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겨울에 꼭 필요한 필수템이 됐더라고요. 저는 겨울에 야외 활동이나 야외 스포츠를 즐기는 편이 아니어서 핫팩을 사본 적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 집회 현장에 가려면 핫팩이 반드시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소에 갔습니다. 다이소는 다양한 생활용품을 저렴한 가격에 파는 곳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무언가가 필요할 때 제일 먼저 가는 매장입니다. 그래서 저도 핫팩을 사러 다이소로 제일 먼저 달려갔어요. 그런데 그동안 제가 핫팩에 대해서 너무 무신경했었나 봐요. 핫팩의 종류가 엄청 많아졌더라고요. 저는 손바닥만한 핫팩만 알고 있었는데 그날 저는 4가지 종류의 핫팩을 발견했습니다. 기본 핫팩, 신발 안에 넣어서 발바닥을 따뜻하게 해주는 핫팩, 몸에 붙이는 핫팩, 방석처럼 깔고 앉는 핫팩. 와, 핫팩이 이렇게 다양하다니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안 그래도 집회 가서 아스팔트 바닥에 앉으면 너무 엉덩이가 시릴 것 같아서 걱정하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제 마음을 알았는지 방석 모양의 핫팩이 있어서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실제 집회 현장에서 아주 잘 썼어요. 사실 길바닥이 워낙 추워서 핫팩에 열기가 있어도 추웠는데요. 그래서 핫팩이 생각보다 따뜻하진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여전히 따뜻했고 심지어 다음 날까지도 핫팩이 후끈후끈 하더라고요. 쓰레기통에 그냥 넣으면 불날 것 같아서 현관 바닥에 깔아놓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직도 좀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핫팩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제 학생 중에는 핫팩을 아주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본인의 나라에서는 핫팩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한국에 오면 아주 많이 챙겨간다고 했거든요. 이제 그 말이 완전 이해가 갑니다. 추운 나라에 사시는 분들, 한국에 오시면 핫팩을 꼭 쟁여가세요. 다이소나 대형마트에 가면 핫팩을 대용량으로 싸게 사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롱패딩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겨울만 되면 검은색 롱패딩을 대부분 입어요. 한국의 겨울이 생각보다 굉장히 춥거든요. 정말 기온이 많이 떨어지는 날에는 춥다 못해 아픈 느낌이 들 만큼 추울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무릎까지 내려오는 롱패딩을 입고 주머니에 핫팩을 넣으면 훨씬 따뜻하게 느껴져요. 아마 한국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서울 사람들은 대부분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는데 정류장까지 걸어가려면 정말 춥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코트나 다른 아우터보다 패딩을 많이 입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모두 검은색을 입냐면 그건 실용성 때문에 그래요. 검은색 옷은 뭐가 묻거나 때가 타도 별로 티나지 않거든요. 편하게 자주 입고 싶어서 검은색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는 어떠한 신발이나 가방에도 항상 잘 어울리는 색이 검은색이기도 하고요. 사실 한국인들이 하얀색과 검은색을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나 혼자 튀는 색의 패딩을 입는 것을 좀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쨌든 색이 뭐든 간에 롱패딩은 정말 겨울에 필수예요. 저희 집 식구들도 롱패딩은 무조건 1인당 1개씩은 꼭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는 겨울에 거의 90% 롱패딩을 입고 나갑니다. 원래 추위를 이렇게 많이 타지 않았는데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추위를 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1월부터 3월 말까지 쭉 롱패딩을 입습니다. 한번 입어보면 벗을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일명 히트텍이라고도 하는데요. 옷 안에 입는 얇은 옷을 말해요. 예전에는 이렇게 옷 안에 입는 옷을 내복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유니클로에서 발열이 되고 그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옷을 만들었는데 히트텍이라고 이름을 붙였거든요. 히트텍이 엄청 유명해져서 지금은 한국 사람들이 내복을 히트텍이라고 많이 말합니다. 어른들도 많이 입지만 히트텍은 아이들에게 필수죠. 그래서 겨울이 시작될 때쯤 한국 엄마들은 히트텍을 엄청 사요. 어떤 옷을 입든 그 안에는 히트텍을 입는 겁니다. 아이도 어른도 겨울에는 2겹 이상씩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유일하게 히트텍 잘 안 입는 사람들은 청소년이 아닐까 싶어요. 아직 젊어서 춥지도 않은지 가끔 양말도 안 신고 슬리퍼만 신고 다니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특히 여자친구들은 한겨울에도 짧은 치마와 스타킹만 신고 잘 다니죠. 돌이켜보면 저도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땐 예쁜 게 추운 것보다 중요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히트텍이 필수입니다. 히트텍을 입고 안 입고의 체감 온도가 너무 달라지거든요. 입으면 최소 5도 이상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혹시 한국의 겨울이 처음이어서 너무 추운 분들이 계시다면 히트텍을 사서 꼭 입어보세요. 특히 바지 안에 입으면 보온 효과가 정말 좋아요. 그 다음은 히든 아이템입니다. 날이 너무 춥다 보니 대부분 장갑을 끼고 다니는데요. 바로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에 살짝 구멍이 나 있는 장갑이에요. 일명 핑거홀 장갑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장갑이에요. 여기 구멍이 뚫린 이유는 짐작이 가시죠? 네, 바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원래는 터치 장갑을 많이 사용했는데 미세한 전류를 이용해서 스마트폰을 터치할 수 있는 장갑이에요. 그런데 아무래도 손으로 직접 하는 것보다 잘 안 돼서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핑거홀 장갑이 등장하게 된 것 같아요. 핑거홀 장갑은 말 그대로 엄지와 검지손가락에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구멍을 통해 손가락으로 직접 스마트폰을 조절할 수 있어요. 저도 핑거홀 장갑을 끼는데요. 장갑을 벗지 않아서 손은 계속 따뜻하고 구멍을 통해 손가락으로 직접 스마트폰을 만질 수 있으니 좋더라고요. 아주 만족스럽게 잘 쓰고 있는 장갑이에요. 그리고 요즘 여성들 사이에서 많이 착용하는 아이템이 몇 가지 있어요. 아이템이 궁금하시다면 멤버십 영상에서 확인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소개하고 싶은 아이템이 있는데요. 이건 일상적으로 쓰는 아이템은 아니에요. 바로 은박 담요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눈이 많이 내리고 추운 날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 현장을 밤새도록 지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은박담요를 두르고 말이죠. 은박담요는 원래 나사가 우주 환경에서 열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한 발명품이라고 해요. 알루미늄 코팅으로 만들어진 은박담요는 적외선을 반사해 체온을 보존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은박담요를 두르고 체온을 유지하며 집회 현장을 밤새 지켰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그들을 키세스 시위대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은박담요를 두른 시위대의 모습이 마치 은박지에 쌓인 키세스 초콜릿 같다고 해서 붙은 애칭이에요. 그래서 은박담요는 한국 사람들에게 방한용품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됐습니다. 저는 이런 담요가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는데 이걸 현실에서 이렇게 쓰는 모습을 보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키세스 시위대의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후원하기 위해 더 많은 은박담요를 제공하고 있어요. 이렇게 추운 겨울에 야외에서 밤을 지새운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죠. 날씨가 많이 추우면 위험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당분간 은박담요의 모습을 계속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쓸 일은 많이 없지만 그래도 현재 한국에서 가장 핫한 아이템이어서 소개하고 싶었어요. 여러분의 나라는 겨울 날씨가 어떤가요? 한국은 작년에 너무 추워서 힘들었는데 올해는 좀 덜한 것 같기도 해요. 추운 겨울도 아주 매력있지만 저는 벌써 봄이 조금씩 그리워지기 시작합니다. 옷을 좀 가볍게 입고 싶네요. 추운 곳에 사시는 분들은 감기 조심하시고요. 비교적 따뜻한 곳에 사시는 분들은 마음껏 겨울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수다는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오늘은 한국의 계절과 날씨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그 계절에 많이 먹는 음식도 이야기할 거예요. 한국의 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한국은 4계절이 있는 나라예요. 보통 3월부터 5월까지 봄, 6월부터 8월까지 여름, 9월부터 11월까지 가을, 12월부터 2월까지 겨울이에요. 한국의 봄은 3월부터 시작해요. 하지만 3월은 아직 많이 추운 날씨예요. 4월이 되면 꽃이 많이 피고 날씨도 점점 따뜻해져요. 그래서 4월에 사람들이 나들이를 많이 가요. 꽃구경도 하고 한강에 소풍을 가기도 해요. 5월이 되면 날씨가 많이 따뜻해요. 그래서 축제와 파티도 많이 열려요. 딸기는 봄에 먹는 대표적인 과일이에요. 사람들은 딸기로 만든 케이크, 주스, 스무디, 라떼를 좋아해요. 저는 카페라떼를 좋아하는데 봄이 되면 딸기라떼를 먹어요. 딸기라떼는 너무 맛있어서 진짜 좋아해요. 봄이 지나면 여름이에요. 한국은 6월부터 여름이 시작돼요. 한국의 여름은 기온이 높고 습도도 많이 높아요. 그래서 땀이 많이 나고 정말 더워요. 하지만 거의 모든 곳에 에어컨이 있어서 괜찮아요. 여름은 비가 올 때도 많아요. 비가 계속 오는 것을 장마라고 불러요. 장마가 시작되면 며칠 동안 계속 비가 와요. 여름에 한국 사람들은 음료수를 정말 많이 마셔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카페라떼를 많이 마셔요. 그리고 사람들은 팥빙수도 진짜 많이 먹어요. 저희 가족은 팥빙수보다 인절미 빙수를 더 좋아해요. 더 고소하고 맛있어요. 여러분 냉면 알아요? 한국의 여름 대표 음식이 바로 냉면이에요. 냉면은 차가운 국수예요. 그래서 여름에 냉면을 먹으면 시원해져요. 여름이 끝나면 가을이에요. 한국은 9월부터 가을인데 사실 9월은 아직 더워요. 그래도 아침과 저녁에는 약간 쌀쌀해요. 10월이 되면 단풍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단풍 구경을 하러 등산을 많이 해요. 한국 사람들은 가을을 아주 좋아해요. 왜냐하면 날씨도 시원하고 공기도 맑기 때문이에요.
만약 한국 여행을 계획한다면 가을에 오는 것을 추천해요. 11월이 되면 날씨가 많이 추워져요. 아침에 춥고 오후에는 따뜻하지만 밤에 다시 추워요. 그래서 이때부터 코트와 니트, 스웨터, 패딩을 입어요. 겨울이 되면 눈이 많이 와요. 눈이 오면 눈사람을 만들 수 있고 눈싸움도 할 수 있어요. 또 겨울에는 스키와 보드를 탈 수 있어요. 여러분은 스키를 탈 수 있어요? 저는 스키는 못하지만 눈썰매는 탈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추위를 많이 타서 썰매를 오래 타지 못해요. 저는 겨울에 따뜻한 생강차를 마셔요. 생강차는 겨울에 마시기 좋은 차예요. 온 몸이 따뜻해지고 감기도 예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뜨거운 카페라떼도 좋아해요. 특히 오트밀 라떼를 좋아해요. 한국에는 특별한 겨울 디저트가 있어요. 바로 붕어빵이에요. 아들과 저는 가끔 붕어빵을 사 먹어요. 원래 붕어빵에는 팥이 들어있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슈크림도 들어있고 초콜릿도 들어있어요. 겨울에 먹는 붕어빵은 정말 맛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나라는 날씨가 어때요? 여러분의 나라에도 계절 음식이 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팟캐스트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안녕.